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새롭게 출시된 현대자동차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지금 2.2 디젤이 적용되어 있고 8단 습식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202마력의 45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이제 플랫폼이 바뀌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데요. 플랫폼도 바뀌고 8단 습식 DCT가 적용되면서 생각보다 주행 성능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놀라워지고 개선되었다라는 걸 제가 지금 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고민하시면서 많은 차량들을 염두에 두고 계실 거예요.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라든지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라든지 혹은 투싼을 보시다가 신형 산타페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형 산타페는 이 차와 저 차 사이에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경쟁 모델로 볼 수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 리뷰는 그런 차량들, 제가 타봤던 차량들과 소유해봤던 차량들 대비 이 차량에 가지고 있는 이제 주행 성능의 매력, 특장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를 처음 운전했을 때 가장 이제 와닿았던 부분은 생각보다 차량이 너무 경쾌합니다. 경쾌하다라는 느낌은 차가 가볍다라는 느낌이랑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경쾌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차량 자체가 민첩하고 엑셀 반응도 민첩하고 변속도 빠릿빠릿하다라는 걸 타자마자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되면서 변속이 빨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자에게 곧바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습식 DCT는 일반 이런 대중화 브랜드에서 잘 쓰진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건식 클러치를 주로 써왔기 때문에 습식 클러치는 잘 쓰지 않았어요. 습식 클러치를 잘 쓰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시나 그런 원가 측면에서 조금 더 습식 DCT를 쓰게 되면 비싸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습식보다는 건식을 많이 써왔는데 이번에 건식 8단, 무려 8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현재 제네시스를 타기 전에 투싼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변속이 빠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투싼을 한 3년, 4년간 운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변속 타이밍은 빨랐지만 저속에서의 울컥거림이었거든요. 아마 투싼 타시는 분들은 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속에서 차가 굉장히 울컥거렸는데 이번에 8단 습식 DCT로 오면서 물론 지금 약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운전했긴 했지만 저속에서 울컥거림은 거의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한 트랜스미션이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인 것 같고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반응 자체가 굉장히 민첩합니다. 사실 100km까지는 정말로 빠르게 변속이 되고 이런 운전에 재미가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호감이 가고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8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변경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조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전 플랫폼에 비해서는 무게중심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그게 주행하는 데 있어서도 확실히 안정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가 확실히 많이 안정적이어졌고 민첩해졌기 때문에 산타페 크기가 꽤나 큰 SUV지만 운전하는 재미가 나쁘진 않다. 물론 스포츠카 정도의 운전하는 재미는 아니지만 요 정도 차가 생각보다 괜찮네. 운전하는 재미가 꽤나 쏠쏠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운전하는 재미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가 디자인이나 옵션에만 크게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운동 성능이라든지 그런 트랜스미션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이번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 타면서 느꼈고 사실 200마력이 그렇게 높은 출력은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차량 대비해서. 근데 일단 45토크가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크게 이 도심 구간 그리고 고속주행에서도 한 120km까지는 크게 부족함 없이 출력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팰리세이드보다는 확실히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더 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출시된 지 좀 지났기도 했지만 그런 8단 습식 DCT와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팰리세이드보다는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투싼과 대비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투싼과는 확실히 한 체급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싼의 풀옵션을 고민하시다 보면 산타페를 한번 고민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투싼 풀옵션과 산타페 기본 트림 혹은 기본 바로 윗 트림을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투싼이랑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번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투싼에서 조금 더 비용을 내시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투싼을 오래 타왔기 때문에 느껴지는 부분인데, 서스펜션도 다르고 이런 실내에 느껴지는 소음 부분, 그리고 하체 세팅 이런 부분 타보시면 투싼과는 확실히 한 체급 위에 있구나, 한 클래스 위에 있구나를 확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직접 타보면 차 꽤나 괜찮다, 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만족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때마침 바로 앞에 이전 산타페가 지나가네요. 이제 구형이 됐죠. 구형 산타페가 지금 제 앞에 있는데, 사실 디자인 보고 저도 실망을 좀 했거든요. 디자인이 좀 너무 난해하다 해서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차량의 기대감을 많이 낮춰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주행 성능으로 오면서 약간 반전이 되는 거죠. 디자인에서 좀 실망을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차 괜찮네, 타보니까 역시 괜찮은 차네라는 걸, 그런 걸 위해서 디자인을 좀 그렇게 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타보면은 주행 성능이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또 컴포트 모드인데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8단 습식 DCT의 반응이 더 빨라집니다. RPM이 훨씬 더 높은 범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전에 현대차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사실 컴포트 모드라든지 스포츠 모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패밀리 SUV로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만, 나 혼자 탈 때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45토크의 202마력이 적절한 출력으로 밀어주면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반응성 또한 느끼시면서 재미있는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너무 기대를 안 했던 걸까요? 생각보다는 주행 성능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생각보다 풍절음이라든지 하체 소음이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팰리세이드는 사실 풍절음이 조금 강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오너분들의 공통적인 조금 아쉬움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산타페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크기적으로 제가 3열을 생각한다면 팰리세이드를 구매해라 라고 다른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크기적으로는 당연히 팰리세이드가 더 크기 때문에 크기 면에서는 만족할 수밖에 없지만, 주행 성능을 좀 더 중요시 보신다, 3열 크게 신경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3열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산타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반자율 주행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현대자동차 반자율 주행은 역시나 만족스러움을 항상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버튼 통해서 활성화 시켰고요. 핸들 조향 어시스트와 차선 유지 어시스트 모두 다 켜놨습니다. 지금 최고 속도는 90으로 맞춰놨고요. 현재 속도는 76km로 가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해서도 현재 그런 상황을 알려주고 있고, 핸들 잡으라고 워닝 어시스트가 뜨고요. 이렇게 잠깐 해놓고 이렇게 물도 마실 수가 있어요. 양손이 한 1분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물도 좀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고, 귤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밥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씩 집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반자율 주행이 주는 만족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앞차와 차간 거리도 4단계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고속화 도로이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정도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신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한 번 이상씩은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써보셨을 거고, 또 지금 아반떼까지도 보편화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 번 써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게 반자율 주행입니다.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계시지만 한 번만 써본 분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인데요. 정말로 편해요. 정말로 편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반자율 주행을 쓰고 아예 다른 행동을 하신다거나 아예 전방을 주시 안 한다거나 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반자율 주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을 걸어 놓고, 그래도 계속해서 전방 시야는 확인하시고 핸들 계속 잡아 주시고 계속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도 역시나 너무나 잘 돼요. 현대자동차의 반자율 주행은 어느 정도 신뢰도는 충분히 이 오너와 쌓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네시스 G80 반자율 주행 자주 쓰는데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요. 역시나 이 차로의 중앙을 유지해주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정차하고 스무스하게 출발하는 것 또한 현대자동차 반자율 주행이 아주 잘하는 부분이죠.
요즘 반자율 주행을 점점 더 보편화 많이 하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을 넣어 놓으시는 거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뭐 얼마나 쓰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한번 쓰면은 확실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지금 앞차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핸들 잡으라고 계속해서 뜹니다. 핸들 잡으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안 잡으면 속도를 줄여요. 그 전에 먼저 청각적으로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잡는다면 그래도 속도를 안 줄이고, 이걸 안 잡는다면 자연스럽게 차가 속도를 줄이고 결과적으로는 정차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세팅을 해놨고요. 그래서 반자율 주행도 지금 한번 시연해봤습니다. 역시나 편하게 아주 잘 되고요. 직접 또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션이 생각보다는 되게 단단해요. 컴포트 모드인데 또 불구하고 굉장히 단단해서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렁인다기보다는, 물렁이는 느낌은 거의 없어요. 복원력을 굉장히 그 타이밍을 빠르게 만든 것 같아서 타닥 이런 느낌이에요. 제네시스는 타닥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물렁 이런 느낌인데, 물론 컴포트 모드 기준입니다, 둘 다. 근데 산타페가 생각보다 서스가 단단해서, 물론 2열을 타봐야 알겠지만 1열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은 꽤 만족스럽습니다. 1열 승차감은 굉장히 좋아요. 단단한데 그 단단함이 불편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열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주행 질감이나 소음이나 만족도 부분은 예상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확실히 한 체급 위인 게 티가 많이 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투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크기적으로 아는 투싼 정도를 만족해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산타페도 한번 고민되는데 하신다면 투싼보다는 산타페를 추천드립니다. 서스펜션도 투싼 느낌이랑은 아예 달라요. 하체 소음과 그런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예 다르고, 그리고 휠하우스 안쪽에도 마감 처리를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아까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산타페가. 그리고 팰리세이드와 또 비교해 본다면 크기적으로는 당연히 팰리세이드가 더 크지만, 이런 주행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여타, 난 조금 더, 물론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의 욕심도 약간은 있어, 운전의 재미도 약간은 필요하고, 이런 스트레스 없는 운전을 하고 싶어 하신다면은 산타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꼭 누구나 꼭 큰 차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주행 성능, 그리고 만족스러운 연비, 이런 부분을 고루고루 생각하고 계신다면, 물론 난 전면부 디자인이 너무 좀 별론데 하시면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겠지만, 디자인만 보고 약간 과소평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기대치를 많이 깎긴 했는데 직접 타보면은 괜찮다 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엔진이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디젤 단일 트림으로 나와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디젤 엔진도 생각보다 안에서는 되게 조용해요. 안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이렇게 정차했을 때 스탑앤고도 4기통이지만 막 푸드드 꺼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크게 없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꺼지고 자연스럽게 켜져요. 물론 신차 컨디션인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디젤이지만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연비가 가장 또 매력적이잖아요. 연비가 주는 또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엔진은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가솔린 2.5 터보는 9월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하이브리드 엔진은 올해 안 나올 것 같으니, 하이브리드 엔진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금 긴 기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생각하시는 분들은 9월쯤에 출시된다라고 하니까요, 9월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고, 디젤 모델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디젤 모델도 토크가 45토크가 주는 그 토크 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적인 가속력, 도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속력과 좋은 연비가 주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는 워낙 또 크고 잘 맞는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다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기가 버튼식으로 바뀌었지만 좀만 더 조심해서 사용한다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꼭 출발하기 전에 P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사용하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이런 소재가 되게 좋아요. G80보다 더 좋은 가죽인 것 같기도 하고, G80은 좀 여기가 거칠거든요. 가죽인데도 약간 거칠어요, 이런 표면이. 근데 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시트의 착자감 또한 편안한 부분입니다. 시트도 되게 편하게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고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내려본다면 기대 이상이다, 이 한마디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플랫폼의 변경도 있었고 8단 습식 DCT도 적용되었고 2.2 디젤 엔진은 그대로 있지만 디젤 엔진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은 잘 살렸고, 단점, 소음과 진동은 억제하는 데 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디자인은 개인적인 그런 호불호기 때문에 따로 디자인에 대해 언급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간감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7인승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산타페라는 또 새로운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한 시승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산타페 이외에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